연기를 해도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다니는데도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기 쪽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작품은 한계가 있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모바일 방송도 많이 생겼고 인터넷 방송도 많이 생겼고 종편도 많이 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신을 낮추면 작품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활로가 생겼다. 그래도 일반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죠. 꾸준히 하면. 직장 생활은 돈을 모으기가 어렵죠. 맞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뭐냐면 그 작품을 하고 나서 계속 작품이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없을 때 아예 없다가 또 있을 때 막 겹쳐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브잡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브잡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서브잡을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어떤 자본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면서 유도리 있게 프리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일본도 78% 정도라니까 거의 80% 가까운, 국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타 나라들은 어떠냐? 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나 이런 예술 선진국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뭔가 어떤 브랜드 네임을 달기 전까지는 굉장히 삶의 벽에 부딪히게 되죠. 부업은 뭘 그런 분들이 하냐고요? 프리집 같은 걸 대부분 하죠. 새벽에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세일즈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인맥 그리고 언변 능력 이런 걸 활용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극단 생활할 때는 농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분도 있었어요. 여배우인데 지금은 꽤 유명해졌죠. 그 당시에 농산물 시장에서 일을 하더라고. 돈을 좀 모으면 조금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상가라든가 아니면 빌딩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살려고 해요. 그게 이제 젊었을 때 연기를 하게 되면 연기를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해요.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려다 보니까 어떤 삶을 녹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는 결국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훈련되어지는 측면, 그리고 삶의 어떤 경험 측면, 이런 게 결합돼서 그 작품 속에, 그 인물 속에 자신의 어떤 삶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믹스돼서 훌륭한 연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젊은 배우인데 연기를 철저하게 배웠지만 너무 인위적이고 멋을 부리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긴장이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삶의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면에 삶의 경험만 가지고 연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의 어떤 테크닉을 결국은 동시에 습득해서 그게 믹싱이 돼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역할 창조를 하고, 그것처럼 그 두 가지가 내가 시작하는 시기에 적절했던가 이런 걸 판단해 보면 뭐가 부족했는지 적절했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삶의 경험이 결국은 우리가 연륜이다, 경험이다, 노하우다, 테크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 직업군의 경험과 삶에서의 어떤 유사한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소스가 되는 거라고. 그것을 응용해서 플레이가 되는 건데, 응용할 게 없으니까 재생을 시켜야 돼요. 재생을 시키다 보니까 가공을 해야 되고, 글쎄요, 선행동 후대사가 있고 선대사 후행동이 있긴 하지만 어떤 문법적인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충동, 본능에 가까운 충동이 자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본능이 가장 진실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얘기했던 삶과 테크닉, 훈련받은 것들이 믹싱이 된 상태에서 본능에 가까운, 그 상황에 맞는 본능에 가까운 연기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죄의적 본능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가공된 느낌보다는 내가 이미 거기에 심취하게 되는. 예를 들면 고급 연기는 저 사람 연기 잘한다 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답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봤어요. 이 꽃 이쁘다. 이쁜 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정말 이쁜 꽃에 향기에 취해 있어요. 이미 냄새를 맡고 있는 거야. 정말 좋은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연기 잘한다. 잘하는 연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저기에 몰입이 돼 있어. 장악이 되어 있는 거야. 푹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악역이면 붕괴하고 있고, 선한 역할이면, 페이소스가 있는 역할이면 동정을 사고 있는.
애드립은 그 범위가 있어요. 애드립은 범위가 있어서 지나치게 하게 되면 작품에 묻은 어떤 역할이나 장르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지만 지나치게 애드립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 배우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예요. 모노드라마 같으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적절하게 잘 치면 굉장히 임팩트 있게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불필요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애드립을 치면은 작가한테 굉장히 욕을 먹어요. 혼자 연기하지 왜 그걸 같이 하냐고. 연출가의 입장에서는 애드립을 많이 치는 배우를 썩 좋아하진 않죠. 물론 이제 그런 역할군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툭툭 튀는 역할이나 재미있는 역할, 그런 역할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공연이라는 건 앙상블이거든요. 혼자 연기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 배우와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본인이 보여서는 안 되고 작품의 인물이 보여야 돼요. 그 인물로서 그 작품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작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보이니까, 그리고 애드립을 지나치게 쳐서 작품을 망치는 경우가 있죠. 자전거를 엄청 잘 타, 자전거 묘기를. 그러다가 다운이 됐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그 흥을 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씬을 보여주지만 즉흥적으로 자전거를 타지만 그 사람이 이미 자전거에 엄청나게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훈련된 즉흥이 있고 전혀 훈련되지 않은 즉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즉흥, 훈련되지 않은 애드립, 상대방이 예측 못하는 애드립, 굉장히 신뢰가 되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